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속보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좀 정신이 없으시죠? 저희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 관련해서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키로 합의했다가 어제까지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1차 합의안이었다고 하고 국힘 쪽에서는 또 뭐 파기를 얘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약간 또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가 혹시 됐나요? 기사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한 줄짜리 속보여가지고 다 한 줄짜리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된 대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소개를 안 했군요. 막 소개를 안 하고 말을 걸고 있어요. 죄송해요. 급했습니다. 박영시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일단 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에디터님은 혹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뭐 극적 합의라는 표현도 일부 언론들은 쓰던데 네. 일단 골자를 보면 기존의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분들 다수가 강조했던 특검 기한에 대한 연장이 일단 빠졌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특검법이 만약에 그 개별 특검들이 우리가 수사가 미진해가지고 30일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국회에 요청하면 30일 연장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또 받으면 또 다른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60일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하나씩 더 생겨버리는 바람에 네. 올해 안에 이 수사를 다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뭐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최혜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 만약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맞다. 이제 최소한 양보에서는 이 정도의 의견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기한 연장 자체를 아예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여야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한 걸 살펴보면 원래 특검이 수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갑니다.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또 보충하기 위해 넘어가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국수본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특검 쪽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특검법에. 네. 근데 그것도 삭제를 시키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네. 원래 수사 인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원래 있는 개별 특검에 따르자면은 원래 있는 이제 민주당 안에 따르자면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50명 정도를 더 증원시킬 수 있다라고도 이제 법에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개별 특검별로 최대 10명 정도까지만 뭐 10명 안팎으로 정도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네. 10명 안팎으로만 늘릴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해버려서 3개 특검 전체 다 인원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수사 인원은 뭐 한 30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최대 30명. 예, 이렇게만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다가 또 죄송합니다. 네. 법사위의 간사인 나경원 간사의 선임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좀 양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당 쪽에서 무엇을 받았냐? 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기재위를 찢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지는 부분. 그렇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이제 요게 하나가 있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합의를 받았다. 야당의 합의를 받았다라는 네. 그 서로 간의 합의. 네. 이게 이제 여당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브앤테이크로 따지면 네. 기부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냐? 라는 다 내준 것 같은데요? 그런 비판이 이제, 네. 이제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있었고 어제 저녁은 뭐 이걸로 계속 시끄럽다가 지금 오늘 원점으로 돌아온 건 이 합의가 이제 파기를 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에 연락을 했고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흘렸는데 지금 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어제는 1차 논의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게 파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럼 기존의 합의 내용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합의를 덜 했다라는 얘기인지 제가 잘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지금 저 문장만 보면 어제는 그냥 초안 정도였어. 우리 논의 진행 중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면 확정된 거였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오늘 본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한 그렇지. 겁니다. 근데 1차 합의라는 말은 제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저도 설득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배경에는 오늘 또 대통령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시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질문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다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질문은 대통령이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어떻게 이제 보세요? 논란이 있을 때 그 완전한 합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쏟아지는 비판을 이제 사실 약간 무마하려고 우리 많이 해석하려고 이제 봐왔어. 하는 것이긴 한데요. 네. 지금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여야 협치, 소통, 화합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가 되는 가운데 상당히 이제 급하게 이제 이 문제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특검법안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올해 단절을 좀 끊어놓고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매우 강하게 이제 요청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이제 정보조직법 같은 것들을 개편을 여야 합의로 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100일 출범의 의미에서 네. 화합의 의미를 좀 높이고 싶어 했던 어떤 이제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것을 앞둔 여당에서 좀 상당히 이제 지금 강하게 이제 합의한 모양새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름 각자 이제 취지와 의미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당의 여권의 지지층들의 정서와 지금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과 조율되지 않은 문제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온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덮는 것으로 모양새를 비춰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정부로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의 의미가 네.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의 반발이 지금 워낙 이제 거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지금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이제 지지층들의 반발을 사실은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연합뉴스 8시 44분에 한 줄 속보는 3대 특검법 수정 합의안의 기간 연장과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받고 국힘이 그럼 니네들 파기하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국힘 쪽에서 저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기간 연장과 인원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보겠다라고 어제의 1차 합의가 워낙 이제 많은 지지층의 비난에 이제 부닥치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이거 진짜야?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놀랐지만 네. 이제 김병희 원내대표 쪽에서도 이거 이렇게까지 반발이 클 줄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오늘 본회의가 되면 그 사안들 좀 빼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오늘 이제 주목되는 굉장히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들썩거릴 것 같습니다. 오늘 윤희용 대표님, 박영시 에디터님, 쇼미더 민심 시간으로 저희들이 모셨는데 일단 앞부분에 너무 급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봐야 됩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고요. ARS RDD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에디터님 표집 성향 설명해 주시죠. 네, 표집 성향은 오늘 중도가 545명이고요. 보수가 232명, 진보가 260명이어서 지난번 저희가 쇼미더민심 했었을 때의 상황과 좀 유사하게 네.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진보가 네. 조금 더 28명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상황. 예, 네. 중도가 좀 두텁게 545명 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정 지지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볼 텐데요. 그래프가 확 꺾인 것 같아요. 지금 동그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네. 긍정평가가 57.8%고 부정이 37.6%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네. 8월 넷째 주 조사와 9월 둘째 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조사는 지난 주차 대비 긍정평가가 9.5% 상승했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확 떨어졌습니다. 전주 대비 11.2% 하락한 37.6%가 나온 겁니다. 네, 저 그룹만 봐도 흐름을 알 수. 네,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100일 즈음해서 국정 수행 지지율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제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아마도 지난번 이제 미국 순방에서의 이제 선방한 부분들, 트럼프와의 이제 회담에서 그 부분 이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주가 등의 이제 상승 흐름도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 중에 네. 과거에 그냥 이념적 진보층 이외에 네. 어떤 주식 관심층들이 신유입층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층들 같은 게 평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이제 교민들 이제 이렇게 뭐 체포되고 한 부분들이 네. 정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왜 반영이 안 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이제 정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을 주는 이슈이긴 하지만,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도전을 해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정부를 흔드는 기류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럴 네. 때는 결속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안정감을 위해서. 그런 기류가 혹시 더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거다, 조사가.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는 네.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세인 경우에는 그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하는 기류가 더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부정적 타격을 주는 이슈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들 조사가 8일, 9일 진행됐고, 그 정상회담은 뭐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드리면 지난 8월 25일 있었고, 그리고 조지아 이 300명 한국인 구금 사태는 9월 4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8일, 9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이네요. 국정 운영을 학교 성적으로 평가한다면 몇 학점을 주고 싶은지. 근데 이런 이제 그 조사 그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제 네. 이런 학점이 질문을 나왔어. 보통 옛날에도 이제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최근으로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선생님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학교 성적으로 평가하신다면은 몇 학점을 주시겠느냐?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A가 가장 우수한 성적이며 F가 가장 낮은 성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이 여론조사 응답층이 A 학점이다라고 얘기한 응답층이 46.9%가 됐고요. B 학점이 7%, C 학점이 7.1. 이제 D 학점부터는 뭐 많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8%, F 학점이 28. 잘 모름이 한 3%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던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대체적으로 A, B, C를 보통 합하게 됐을 때 네. 합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약간 유사한 정도랄까요? 네. 아마도 A하고 B 학점 정도 합해야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B, C, D가 함께 들어가면서 뭔가 뭐랄까요, 다양한 선택지가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네. 어떤 교수님이 네. 굉장히 극단적인 교수님인 거죠. A와 F만 주는 거잖아요. 되게 이제 비율이 고르게 이제 있는 것인데, 그건 지금의 이제 정치적인 대중들도 이렇게 좀 극단화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은 최고의 평가를 하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최악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중간이 이제 없어지는, 중간 이제 회색지대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은 조사들에 확인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이제 대중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A 학점에 뭐 주겠다, 좋은 평가를 하는 게 46.9%잖아요. 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심지어 보수 성향층에서 33.5%가 이 조사에서 지금 A 학점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3.5%. 네, 그러니까 내가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상당히 이제 사실은 뭐 정당에 대한 이념 성향 상당히 강한 분들은 F 학점을 주는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네. 그 중에서 33.5% 3분의 1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보수층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 100일을 맞아서 한겨레가 정당학회 등등과 패널 조사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4명 중 1명
뉴 이재명이라고 명명하고 있군요. 새로 유입된 이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제 네. 뭐 이것을 지지층이다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엄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 잘하냐고 못하냐라고 질문을 해놓고 이거 지지층이다라고 분석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어떤 연구들에서 하거든요. 사실은 지지하냐라고 묻고 지지층 분석을 하면 맞는데 네.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물은 다음에 이거 지지층이 새로 늘었다 줄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투표했던 선거 때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투표율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을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신지지층이라고 이제 명명할 수 있을 것인지 용어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이후에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제 호감이 가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난 정서적으로 지지하지 못해.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데 뭐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나 네. 투표했어. 근데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네. 이래서 지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 이후에 새롭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나 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까? 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을 이제 조사에서 확인한 것이긴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봐도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때 이후에 네. 그 좀 폭넓게 추가적으로 형성된 시각들이 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인되고 지금 어떤 조사들 보면 긍정 평가가 60% 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층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면 한 50%가 이제 맥시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가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완전한 지지는 아닐지라도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층들이 충분하게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네. 조사 결과에서 이제 확인될 수 있고 그 연구에서도 좀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그 조사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약간 좀 양가적인 심정일 것 같아요. 나 이재명 싫어해, 미워해. 그런데 왜 일 잘하지? 나 어쩌지?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기대를 아예 하지 않은 쪽에서도 어라? 잘하네? 라는 아마 생각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숫자들이. 보수층들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보수는 완전 이제 뭐 이 잡듯이 잡고 완전히 존재하기도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외성으로 우호적 시각을 갖게 하는데도 영향을 준 부분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우클릭을 시도했다 이런 표현들도 하십니다만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클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정치를 함에 있어서 크게 통합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놀랐던 게 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네. 노재헌 씨를 주중대사로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뭔가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한중 수교를 위해서 노재헌 씨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또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를 살펴보건대 충분히 노태우의 가족은 완전히 이제 그와 같은 결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민심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네. 좀 강성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행보가 과거에 노태우 시절에 이제 대중 외교가 대중 수교가 이제 뭐랄까 올바른 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열려 있는 자세로 일단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노태우의 정신을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서 대중 어떤 수교의 끈을 이어왔다라는 그 전문성 그렇죠. 그리고 그 노력을 또 존중함과 동시에 과거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았던 여러 행보들을 포함해서 주중대사로 임명한 거를 보고 이거는 저도 살짝 놀란 게 내가 알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할 만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면 네. 아마도 보수층이 이 사람이 반응하죠. 크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인식을 주잖아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보아온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상력 네. 이게 이제 실행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상황이라고.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또 이념 성향 강하다고 생각되는 대통령이 정반대에 있는 보수 대통령의 이제 자제를
이렇게 이제 주중대사는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것을 이제 임명한 것인데 노태우 정부가 어쨌든 이제 북방 외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전 씨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죄하려고 하는 이제 제처들을 많이 보이긴 했고 사실은 이분 개인이 예전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크긴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사실은 기회가 열릴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네. 그걸 실제 여러 가지 또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이 카드를 실제로 실행했다는 점 이거 부분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진영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이 결정을 보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정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이걸 실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의외인 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에게 주는 어떤 의외성의 충격도 상당했을 수 있지만 네. 오히려 보수층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고라고 하는 그 시각을 네.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달해준 실제로 그 기사 말미에 보면은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노재현을 언제 만났냐가 나오더라고요. 2021년 10월에 노태우 사망 당시에 빈소를 찾았을 때 그때 한 번 만났었대요. 한 번. 근데 이제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걸 보면 야 이것도 되게 전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런 장면들이. 보통 주중대사 같은 경우 뭐 주미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과의 어떤 약간 친소 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절묘한 게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다른 거 다 잘못했어도 어쨌든 북방 정책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뭐 이쪽을 중심으로 반중 심리를 자극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주중대사에 노태우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네. 중국과 무슨 일을 하든 야 노재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절묘한 이제 정치적인 네. 한수이기도 한 상황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보수층 일각에서 어쨌든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좀 개선된다거나 개선되는 노력을 할 경우에는 주요한 공세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수의 상징성 있는 네네. 대통령의 자제 임무를 이제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로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한중 관계의 어떤 이제 행보에서 상당한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본 진부한 표현이지만 뭐 일석이조나 이제 일타쌍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했을까? 상당히 사실은 놀라운 수라고 볼 수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권 쪽에서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 좀 드리긴 뭐합니다만은 과거부터 주중대사를 노리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뭐 기사에도 일부 언급이 됩니다만 뭐 제가 아는 분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데 주중대사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유력 정치인들 제법 있었습니다. 많았는데 거기를 완전히 이제 제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놀랍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한 5분 정도, 5분이 채 안 남았군요. 우리 정당 지지도들 3분.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9.3%, 국민의힘은 30.9%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2.6% 이렇게 나왔네요. 네, 원래 이제 정당 지지율 잘 변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뭐 49.3% 민주당이 나왔다는 것은 뭐 사실 여기서 50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실은 지금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어떤 강성 이미지가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지지층에서 약간 온건한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 관리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좀 약간 개선되는 상황들이 다시 이제 악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조사들에서 지금 ARS 조사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층, 중도층들이 많이 표집되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20% 내외인 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게 되면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잖아요. 호감도도 한 20% 내외. 지지율도 한 20% 내외인 조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호감도라고 하는 건 그 정당의 잠재적 지지 기반인 거예요. 지지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있고 실제 성장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있고 그보다 적은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기반이 늘어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상실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들이 완전히 이제 관심에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지지율을 높이는 이 작업이 불필요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호감도를 어떻게 넓힐 것이냐라고 중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진행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흐름은 더 강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큰 폭의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서는 내년 지방선거 온전하게 네. 이제 민주당과 여당과 뭐 여당이 잘못하면 심판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가까우면 그러니까 임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으면은 견제론을 해서 견제론을 좀 먹히는 가서 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네. 견제론도 이게 쉽게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간다면 왜냐하면 견제론이라는 것은 회초리를 덜 하는 거거든요. 회초리를 깨끗해야 돼요. 회초리 네, 야당이라는 게 이제 회초리거든요. 근데 깨끗해야지 이걸 드는 것이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몇 대 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런데 이 회초리가 깨끗해 잡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정비가 안 되면 그 심판론이든 견제론이든 힘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이런 지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을 이제 야당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네. 8월 넷째 주와 9월 둘째 주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까 이제 이승원 앵커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여러 뭐 정상회담의 어떤 위기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다수의 근로자들을 구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제 우리 흘러가는 현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것을 주도하고 네. 해결하는 그림으로 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제로 또 국회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네. 대통령이 뭔가 교통정리를 하는 특히 이제 검찰개혁과 같은 논란이 많이 터졌을 때 네.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지금 이 49.3%로 대략적으로 10%의 지지율이 소위 민주당이 상승한 것은 네. 대통령의 지지도와 좀 커플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윤희용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반사이익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너무 멀리 가고 있다라는 그 인상을 대부분의 여론조사 응답층이 이거는 그렇죠. 공당이라고 인정하기가 힘든 발언들이 계속 이제 현 지도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송원석.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또 이제 민주당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다음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요 한마디면 네, 농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